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27분입니다. 마감을 거의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물건하러 가는 날인데 그 장 끝나고 갈 상황이 못 돼서 중간에 한 11시쯤인가 돼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지 못하고 아침에 좋았었어요. 또 오늘 한 50만원까지 벌었는데 놔두고 갔다 왔는데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번 것도 없이 그냥 다시 원위치 돼버린 그런 조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날이었고요. 가능하면 밖에 나갈 때는 다 이익 실현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미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가 안 움직이니까 눈치 보고 넘어간 그런 날이었었고요. 오늘 장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0.4 정도 하락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금 가격이 1566달러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조금 오르다가 지금 유가는 거의 뭐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금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이 부분하고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일본 증시도 거의 뭐 마이너스 0.9니까요.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중국 증시도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지금 한 2.5% 정도 빠지네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지으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번 주에 매매하는 것은 이번 주간 동안에 어떤 스케줄을 잡았는데요. 평상시에는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설날이 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1월달 달력인데요. 25일날이 설날입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설 앞쪽인 24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장이 되게 됩니다. 공휴일이어서. 그래서 이런 휴장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설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빼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여러가지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인출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증시에서 돈이 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연휴가 지금 4일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긴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이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로 해서 아주 괜찮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그냥 장기 보유한다는 생각을 홀딩하면 되는데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 때문에 긴 연휴 동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기가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휴로 해서 매도하려는 압력이 강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 쪽에 조금 치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중국 폐렴 관련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종목들을 주로 매매했었고요. 어제 장 끝나고 제가 300만 원을 남겨 놨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흥구석유하고 아니죠. 흥구석유는 아니었구나. 흥구석유하고 그다음 빅텍하고 스페크하고 이렇게 어제 시간에서 매수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한 이유가 코스닥 지수가 밀린다면 이죠. 어제 음봉 나왔는데 오늘 또 음봉 나왔죠. 코스닥 지수가 밀린다면 이 반대 개념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중동 쪽에도 뭔가 좀 불안감을 느끼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흥구석유가 가장 대장이죠. 이 전체 중에서 가장 대장으로 봅니다. 그 흥구석유를 가장 대장급으로 두고 그 다음에 빅텍하고 스페크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시간 외에서 100만원씩 매수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국 폐렴 관련주를 전부 다 매도해 버렸습니다. 파루 바로 매도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백광산업은 괜찮다 싶어서 매수했다가 뒤에 가서 거의 뭐 이익 좀 보고 팔고 또 손절 한번 하고 해서 거의 뭐 본전 상태로 떨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양제약도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파는 게 6,0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그 올라갈 줄 알고 봤는데 뭐 거의 못 올라가길래 거의 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고 그 다음 파루도 마찬가지 장 시작하자마자 3,860원에 3,860원 여기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해버렸고 그래서 그 이걸 매도한 이유는 중국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작용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로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막 난리가 난다면 또 더 올라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폐렴, 감기 증상이죠. 그 젊은 사람들은 걸리면 어느 정도 뭐 약 먹고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망자가 3명,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 심각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지게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너무 올라가기 좀 벅차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파루 같은 종목은 체시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체시스를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던 종목인데요. 막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불안해서 제가 진작에 팔아버렸습니다. 약간 남기고 팔아버렸는데요. 이 종목이 그 중국 폐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방역 이게 돼지 열병이면 방역을 하겠는데 이건 그 사람한테 전파되기 때문에 소독약 막 뿌리고 뭐 이렇게 사람한테 약 뿌리고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관계없는. 그리고 연관이 되는 것이 이제 KM제약은 이것도 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려갖고 이 대장은 오늘 대장입니다. 대장으로 상한가 잡고 그 다음 50이라는 종목 이 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치에 맞는 것이 그 사스라든가 뭐 이런 그 뉴스 나올 때 보면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마스크를 많이 끼게 되는 상황이다 해서 마스크 관련주 해서 얘가 대장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백광산업을 잡았던 이유는 소독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었는데 올라갈 때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내려올 때 여기서 손절 한번 해가지고 결과는 본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뭐 추가 확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는 뉴스 가지고는 좀 이제 그 적응이 됐다 시장에서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런 의미로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보시면 올라가다가 지금 힘을 잃고 지금 밀립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도 그 1월 2일 날인데요. 시장이 모두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그 중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악재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했었고요. 이때 제가 엘컴텍하고 매매해가지고 조금 이익을 봤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거를 예상을 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21일이니까 지금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날이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 이틀 동안에 매매를 하고 나면 긴 그 휴일이 되기 때문에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가 정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그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미로서 지수가 빠진다면 지수가 빠질 때 유용하지 싶은 종목 그 종목들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현재 매매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은 까미엔씨는 오늘 그 흐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밀리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밀리고 있어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원래 200만원 갖고 있다가 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츠도 마찬가지 오늘 상황이 좀 안 좋길래
또 비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까미엔씨는 안철수 관련주로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하츠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실 나고 있는데 그대로 갖고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손실을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늘 그 엘컴텍하고 아침에 그 엘컴텍 매수한 거 보시면 1670원에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수가 꺾이길래, 코스닥 지수 꺾이면 저는 거의 뭐 바로 그렇게 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끝났는데 덜 올리려고 하다가 밀리니까요. 코스닥 지수 밀리면 엘컴텍이다 해서 엘컴텍을 1670원에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죠. 그 바로 잡았습니다. 지수 꺾이니까 뭐 볼 거 없다 싶어서 잡아가지고 200만원 잡아가지고 쫙 올라갔을 때 이때 일단 그 이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이건 그 엘컴텍가 1670원에 한번 잡고 1695원에 잡고 해서 200만원 잡았다가 다시 1815원에 여기죠. 1815원의 절반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빅텍도 어제 시간에서 잡았고 아침에 또 빅텍을 추가로 3305원에 잡았어요. 3305원에 엘컴텍 잡고 나서 바로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그 다음 쭉 올라갔을 때 빅텍도 마찬가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절반을. 제가 매매를 좀 많이 하네요. 빅텍 그 이익 실현한 부분이 어디가 버렸죠? 나오죠. 3,460원, 3,460원이니까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분위기 좋다 싶어서 계속 추가 매수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200만원을 잡았다가 어제 시간에서 잡았으니까 아침에 밀고 올라갔으니까 바로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면 여기서 절반을 일단 팔려고 생각을 합니다. 팔 때는 이런 식으로 주로 봅니다. 자, 올라가면 여기 그 21선이 하나 걸치죠. 그리고 앞쪽에 봉들하고 이 부분을 연결을 지어서 그 일단 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충 이거 제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보면 아니죠. 21선이 여기 걸치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앞쪽에 떨어질 때 밀렸다가 반동하는 부분 이 정도 선에 지금 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쯤 가면 앞쪽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했다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못 팔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면 본전이다 싶어서 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 요 정도 오면 이것도 21선 이런 게 또 의미 있는 선이기 때문에 20일 평균값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1선에 닿으면 팔 것이다 싶어서 아침부터 여기도 좀 오면 팔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딱 넣어놨는데 3,460원에 딱 팔렸죠. 그래서 3,460원이니까 이건 미리 주문 안 넣어놓으면 팔기 어렵습니다. 워낙 빠르게 터치하고 쏙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절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스페코도 마찬가지죠. 스페코도 빅텍 팔고 나서 빅텍이 대장으로 움직이니까 거의 빅텍과 동시에 팔아버립니다. 빅텍이 내려가면 스페코도 같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코를 바로 팔았죠. 3,760원에 3,760원이니까 요 정도에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엘컴텍하고 빅텍 스페코를 그 100만원치씩 매도한 부분 그 부분으로 해서 다른 쪽 손실 나는 부분을 까미엔시 손실 났던 부분하고 하츠 손실 났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손실을 커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는 그 시간에서 어제 그 100만원치를 잡았기 때문에요.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거의 매가격쯤에 잡아주시면 돼요. 100만원치를 잡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갖고. 그리고 그 석유 가격이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를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그래서 100만원이니까 중간에 뭐 이익 실현할 상황이 못 되죠. 100만원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가져가자 해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관점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그 우량주 쪽을 가진 사람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 휴일이 길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으면 불안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현금화 시키려는 욕구가 강할 거기 때문에 그걸 던지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52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이 13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쏟아부었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외국인 기관이 상끌이 매도를 해가지고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재수 없으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해외 증시가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위치가 지금 그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는 것처럼 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쭉 빠질 수 있는, 물론 이제 앞쪽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연휴를 앞두고 있고 해외 증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압력이 높을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일단 포지션을 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는 엘컴텍, 빅텍, 스페코, 흥구석유, 이렇게 해서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코를 마지막에 제가 조금 더 비중을 한 200만원 높이려고 잡으려고 하다가 이 동시효과에서 팡 떠버리는 바람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0만원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버스 관점으로 지수와 반대로 흘러가는 종목 4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하츠하고 가뮤엔씨는 좀 길게 보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날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가뮤엔씨는 안철수 후보가 그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날아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거의 뭐 많이 밀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더 내려온다면 조금 물타기를 한 번 더 하든지 해가지고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거진 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괜찮은데, 밀리는 것은 아마 그 여기 따라갔던 개인들이 밀리면서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만큼 밀렸으면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귀국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들어갔는데 총선 불출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 기댈 곳이 없어져 버렸죠. 총선에 나와야 뭐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걸로 해서 뉴스에 계속 나올 건데 총선 불출마 해버렸기 때문에 뻥 떠가지고 이제 손절하면서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손절이 나온다면 밑에서 한 번쯤 그 물타기를 한번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는 워낙 지금 시장에 돈이 그 중국 폐렴 쪽하고 막 이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미세먼지가 뭐 꽉 포화된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세가 실종됨으로 해서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했다고 생각되는 게 그 중국 관련주입니다. 이게 제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중국 폐렴이 확산되게 되면 중국인들이 방한하게 됐을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안 들어갔는데, 그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인데 기침 좀 한다고 해서 뭐 그 방한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만약 그 관광을 온다면 그거하고 별로 관계없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게 봤던 게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오늘은 아가방 컴퍼니보다 그 코리아나가 좀 더 강하게 마지막에 그 밀어 올려서 끝이 났습니다. 강하죠. 그래서 지금 그 한국 화장품이 대장이긴 한데 이건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코리아나가 대표적으로 뭐 한국 화장품을 대신할 수 있는 저가형 종목이니까 코리아나하고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제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하락해서 내일장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연휴를 앞둔 이틀 동안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금요일쯤 되면 저는 이제 포지션을 바꿀 생각이에요. 금요일 되면 빅텍하고 엘컴텍하고 스페코, 흥구석유 이 종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건 또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제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면 만약에 불안감을 느끼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빅텍, 스페코하고 엘컴텍 같은 종목이 올라가겠죠. 계속 지수는 꺾일 거고, 이때 오면 피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해외 증시 상황까지 안 좋아가지고 지수가 급락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들고 가지를 못하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던지면 이런 그 괜찮다고 생각되는 뭐 아가방이라든가 그다음 뭐 코리아나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다면 빅텍하고 엘컴텍 같은 이런 종목들을 팔고 다시 잡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하염없이 그냥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 받고 나면 다시 턴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그건 내일 가서 볼 일이고 해외 증시 상황이 지금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뉴스를 다 못 챙겨봤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미국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고 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흥구석유가 오르는 걸로 봐서 중동 쪽도 조금 뭐 불안감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증시도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정치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럴 때 외국인하고 기관은 그냥 자기들의 소신껏 그냥 매도를 해서 그 매도를 치는데 개인들은 내려오면 가격이 사다는 메리트로 해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개인 매수가 오늘 상당히 많은 날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게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면 모레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진 포지션은 인버스 관점으로 4종목하고 까미엔시하고 하츠는 물렸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100만원치 팔고 싶지는 않아서 이건 그대로 보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가 끝났고요. 많이 못 벌었습니다. 아까 한 1130까지 그 물건하러 가기 전에 1130까지 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다시 쪼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이거 백광산업하고 이게 백광산업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이럴 때 나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불이 나게 손절하고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손절하고 하면서 수익을 좀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또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한 28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의 거래나 뭐 이런 쪽으로 보고 그 스페코나 빅텍 이런 쪽이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내려온다면 좀 추가로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서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마쳤고요. 1101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원 벌었습니다. 최근 전적은 오늘도 수익이니까 12성 1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77만원이고요. 오늘 매매하면서 제가 아침에 그 물건하러 나가기 전에 매매하면서 조금 느꼈던 것이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거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물건하러 가서 이제 물건 이것저것 챙기면서 머릿속으로는 제가 매매했던 부분들을 복기를 하죠. 오늘 매매를 쭉 복귀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최근에 이 성률이 높다 보니까 좀 많이 먹으려는 욕심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가게 출근해 가지고 반성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바로바로 챙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승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까먹지 않는 매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매매는 모두 마치고요.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아래쪽으로 꺾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폐륜 관련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어떤 게 올랐는지를 지금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관련주도 보시면 뭐 코리아나라든가 뭐 이런 특정 종목들이 올랐지 전체가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가원 컴퍼니 이런 일부 종목들만 올랐고 대체로 많이 밀렸네요.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 쪽도 아침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창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개별 관광을 추진한다는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미국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을 아예 무시하고 북한하고 관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으로 관광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외화벌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미국에서 상당히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그 북미 협상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핵이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은 미국에서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이 독자적으로 그 자력 갱생해버리게 되면 미국이 북한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미국에 대한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협상으로 해서 풀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